13번입니다. 절대값 an과 절대값 an 플러스 3이 같다. 이게 절대값이 같으려면 두 숫자가 진짜 같은 숫자거나 아니면은 둘이 이제 풀마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차 d가 자연수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마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am과 am 플러스 3을 더했을 때 0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요렇게 이제 이 조건을 받아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니까 이 수열의 일반 항은 이제 마이너스 45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자, 그래서 두 식을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am은 마이너스 45 플러스 n 마이너스 1d이고, 그 다음 am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5 더하기 m 플러스 2d. 이제 그거는 0. 그러면 얘랑 얘는 이제 동류항 처리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2m 플러스 1d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45 이항시키면 90. 지금 m도 자연수, d도 자연수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자연수라서 자연수끼리 곱해서 90이 나왔다라는 거는 얘네 둘이가 지금 90의 약수여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특별히 여기서 2m 플러스 1은 항상 홀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홀수인 약수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90이 가능할 거고, 3 곱하기 30이 가능할 거고, 5 곱하기 18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 9 곱하기 10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15 곱하기 6이 있을 수 있고, 이제 45 곱하기 2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90의 약수 중에서 여기는 홀수만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리스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혀지는데, 근데 m이 자연수면은 이거는 뭐 최소 3은 돼야 되니까 일단 1, 90 이 조합은 이제 바로 안 될 거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결국 이제 m과 d가 이제 각각 얼마인지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거는 m이 1이고 d가 30인 거고, m이 2고 d가 18인 거고, m이 4고 d가 10인 거고, m이 7이고 d가 6, 그 다음 m이 20이고 d가 2인 경우.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 수열 an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초항이 어차피 이제 다 마이너스 45일 거고, 그 다음 공차가 이제 3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플러스 15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죠. 근데 지금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나 조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등차 수열은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된다. 결국은 이 등차 수열의 이제 SN 개념이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론은 SN의 가장 작은 최소 값이 지금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언제 최소를 찍느냐. 지금처럼 계속 초반부터 항이 음수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수까지만 더했는 게 이제 최소를 찍게 되겠죠. 그래서 음수까지만 더했는 그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이제 커지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 음수가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요렇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0이니까 이제 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공차가 18이면 그 다음 마이너스 27, 그 다음 마이너스 9. 그러면 요렇게 세 개만 얘는 이제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0을 그거보다 큰 걸 만족을 시키죠. 그럼 얘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이렇게 음수가 이제 5개까지 나오는데 이거 다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100보다 이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만족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공차가 더 작으니까 음수가 되게 여러 번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밑으로는 이제 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 D는 이렇게 두 개라서 48. 15번 A5 더하기 A6은 0이다. 자, 이 주어져 있는 점화식에다가 n에 5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A6은 이제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지가 쭉 이제 결정이 나죠. 자, 근데 이제 A5랑 A6이랑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즉
이게 A6인 거니까 여기다가 A5를 더했을 때, 즉 여기다가 A5를 더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A5를 더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A5를 더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지금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A5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점화식은 그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이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면은 A5가 0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범위에 맞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A5가 2가 돼야 되는데 범위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제시했는 이 조건 A5 더하기 A6은 0이다. 이거는 A5가 0이다라는 결론으로 딱 남게 된다라는 거. 자, 이제 A5가 0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A4를 추적을 하겠습니다. 즉, 이 식에다가 이제 n에 4를 넣으셔갖고, 그럼 또 이제 A5는 뭐 A4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범위에 따라서. 이제 A5가 0인 걸 이용해서 각각의 범위에 이제 합당하는 A4를 찾아보시면 아마 A4는 마이너스 1과 0과 1 중에 하나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제 막 세 가지로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사실 A1까지 찾아 들어가시면 되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A5가 0이었을 때 A4가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로 갈릴 수 있었던 것처럼 A4가 0이라고 했을 때 A3도 마이너스 1, 0, 1로 갈릴 수가 있고, 그거는 계속 그렇게 동일하게 갈려져 나갈 거라는 거지. 이게 단계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럼 벌써 이제 A1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의 후보를 내가 3개를 찾은 거야. 근데 이제 같은 방식으로 A4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그때 A3는 뭐가 될 수 있는지 아까처럼 또 범위마다 이렇게 탐색을 하시면 또 몇 가지 이렇게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게 A3가 마이너스 2였던 게 A2로 넘어갈 때랑 같은 패턴이 될 거고, A2에서 A1 넘어갈 때 또 역시 같은 패턴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일단 맞추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 말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건데, 자, 이거를 함수로 좀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N을 입력 변수 X로 생각하시고 AN 플러스 1을 출력 변수 Y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이 식을 Y는 이라는 이제 식으로 해갖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점화식을 이렇게 이제 범위마다 함수로 표현해서 나타내시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5라는 거는 A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좌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A5가 0이었던 거, A5가 0이었던 거는 이제 Y좌표가 이렇게 0인 걸로 이제 생각해서 보시면은 그때 X좌표가 3개가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게 아까 이제 우리가 찾았던 이 3개의 값이라는 거지. 마일, 0, 1. 자,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그럼 이제 내가 A4가 마이너스 1인 걸 가지고 A3를 찾고 싶다. 그럼 이번에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X좌표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X좌표가. 그러면 A4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A3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기서 파생되는 A3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0에서 파생되는 거는 아까랑 똑같이 마일, 0, 1 또 이렇게 3개 있을 거고, 그러면 1에서 파생되는 건 뭐가 있겠냐? 그거는 Y좌표가 1인 곳을 생각해 보시면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애는 이제 2분의 1밖에 없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마지막으로 결국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A5는 0 확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는 A1부터 A4까지만 이 4개만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된다는 거. A5는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4개만 더했을 때 이제 양수가 나와지는 A1을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다음 단계 가보겠습니다. 이제 A2를 찾을 때. 자, 그러면 A3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으로부터는 뭐가 파생이 되겠느냐? 자, 잘 보시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좌표 보시면 둘 다 음수예요. 뭐 구체적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프 보시면. 그러면 또 그 A2를 가지고 A1을 찾아 들어갈 때 그럼 또 나는 y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랑 y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나오는 x들은 다 음수예요. 지금 보시면.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파생돼서 내려가는 라인들은 계속 음수만 나와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더했을 때도 계속 음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얘네는 이 문제가 요구하는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로 파생되는 루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는 이제 답이랑 상관없는 계열이니까 그래서 최초의 A4도 그냥 0과 1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A4에서 다음에 파생되는 것도 이제 0, 1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이러면 이제 아까 처음보다는 확실히 그 내가 대입해야 되는 횟수 같은 게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0은 0, 1로만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A3에 있던 이 0도 이제 0, 1로만 파생이 되고 그 다음 1은 2분의 1로만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도 이제 2분의 1 하나로만 파생이 되고 그러면 요 새로 등장한 요 2분의 1이 이제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y는 2분의 1을 딱 그어보시면 알겠지만 x좌표가 4분의 1과 4분의 3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4분의 1과 4분의 3 이제 이렇게 두 개로 파생이 되는구나.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내려가면은 A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인 A1은 이 0이 파생된 0일이 있을 수도 있고 1이 파생된 2분의 1이 있을 수 있고 요 2분의 1이 파생된 4분의 1과 4분의 3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4분의 1과 4분의 3이 이제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게 0으로만 따라가는 거 빼고는 더했을 때 다 양수 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A1은 다 답이 된다고 이거 0 빼고는 지금. 그래서 요 나오는 이제 양수들은 전부 다 이제 답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 A1을 다 더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4개 나왔는 거 얘네는 먼저 더해 보시면 지금 아마 2분의 5일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네 둘에서 파생되는 그 A1들까지 다 합치면 이제 답인 건데 자, A2가 4분의 1이다. Y좌표가 4분의 1이다. 그럼 분명히 두 개가 뜰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둘 다 답이 되는 A1이고 나는 얘네 둘을 더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물론 이거 찾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거 방정식에 대입하시면.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칭이란 말이야. 2분의 1에 2분의 1 플러스 얼마 2분의 1 빼기 얼마.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건 1이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 y가 4분의 3인 라인에서도 분명히 답은 두 개가 뜹니다. 근데 얘네 둘이 더한 것도 역시 대칭성을 생각하면 1이다. 그래서 다 더한 건 2분의 2, 9다. 21번. 지금 나와 있는 두 함수가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역함수 관계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a의 x 빼기 1승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보게 되면은 x 빼기 1은 로그 a의 y 그래서 x는 로그 a의 y 플러스 1 따라서 이제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이 녀석의 역함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뭐 그림 봐도 아닌 건 아시겠지만 근데 이 역함수하고 얘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거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 녀석의 실제 역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존재가 얘라는 거. 근데 이게 x축으로 1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게 되면 그건 정확하게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상에서의 이동으로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근데 지금 실제로 b라는 점이 이 로그 함수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인 걸로 봐서는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하고 이 녀석이 만나는 그 교점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점이 b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 녀석의 실제 역함수 얘는 이 직선과 생기는 그 교점을 정확하게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서 이제 b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AB 길이가 2루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요만큼이 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 AB의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을 지나갈 것이라는 거. 누가? 이 녀석의 역함수가.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함수하고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잠시 D라고 좀 이름을 붙이면은 A하고 D는 이제 역함수끼리의 대칭되는 점이니까 얘네 둘끼리는 그거 이제 y x의 대칭 관계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하고 얘는. 자, 그래서 다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 x의 이제 대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함수들은 요런 식으로 이게 지금 좀 그림이 잘 안 맞는 거 보니까 아마 얘네 둘이가 역함수끼리 좀 만날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이제 대칭 관계로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y x고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요 교점의 좌표를 2,2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이 AD 길이가 2루 그냥 루트이죠. 여기가 그냥 루트이라는 말은 이 A하고 D의 X좌표의 간격은 1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2에서부터 정확하게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2분의 1만큼 빠져 있는 게 A의 X좌표겠고 2분의 3, 그 다음 2에서 2분의 1만큼 더 앞으로 나가 있는 게 이제 이 D의 좌표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직선에 대입하시면 이제 나머지 y 좌표는 뭐 각각 2분의 5랑 이렇게 또 2분의 3인 거 이제 알 수 있겠지. 그럼 이제 A하고 D의 좌표는 뭐 나왔어요. 근데 뭐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B의 좌표겠지. 그래서 요 B는 또 여기서 간격이 1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B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죠. 이제 이 색칠된 삼각형은 내가 세 점 좌표를 다 찾은 겁니다. A는 2분의 3, 2분의 5, B는 2분의 7, 2분의 1, C는 0, 자, X의 0놈이 이제 A분의 1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를 하나 좀 찾을 필요는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A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 점 A가 요 지수함수 위에 있었죠. 그래서 저기다 대입하겠습니다. X좌표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A의 2분의 1승은 2분의 5. 그래서 양변을 제곱시키면 A는 4분의 25니까 그럼 C의 Y좌표 A분의 1은 25분의 4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완벽하게 나는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좌표를 다 알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내용 쓰시면 되죠. 세 점 좌표 가지고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뭐 이제 AB를 밑변으로 뭐 생각을 해서 2루트 2 이제 점 C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뭐 높이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S를 구하시게 되면 답은 이제 192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일단 90도가 3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다 30도일 거고 지금 이 변의 길이가 1이니까 각각 3분의 루트 3, 3분의 2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억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삼각형 F1, E1, D1은 2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 루트 3이었으니까 지금 E1, F1도 똑같이 3분의 2 루트 3.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또 점이라는 게 이게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그럼 또 요 흰색 직각삼각형에서 또 1대 루트 3대 2의 비율 관계를 따지면 요만큼은 또 H1, F1은 3분의 2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설정에서 E1, F1과 F1, G1은 똑같다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 루트 3이면 지금 얘도 3분의 2 루트 3이고 그럼 전체에서 3분의 1을 빼고 남은 게 이제 G1, H1이지 않겠냐.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2 곱하기 루트 3 빼기 1. 자, 그래서 초항은 끝이 났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까만색 삼각형 넓이는 이걸 밑변으로 보고, 그 다음 둔각 삼각형이니까 이걸 높이로 보셔갖고 3분의 2 루트 3 빼기 1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이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삼각형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요 3분의 1을 밑변으로 보고 역시 둔각 삼각형이니까 요거 3분의 루트 3을 높이로 봐서 이제 넓이 구하시면 초항은 나와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설명을 보시면 이제 2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도 이제 닮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뭐 2대1. 그래서 얘도 지금 1대1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세로를 내가 좀 x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로는 자동적으로 이제 2x가 잡히겠죠. C2에서 B1, C1에다가 수선의 발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세로 전체가 1인데 이만큼이 x였으니까 요 나머지 게 1 빼기 x가 되고, 그 다음 아까 E1 F1과 F1이 G1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각은 45도에 가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각이 45도면 역시 또 1대 1일 거니까 E1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1 빼기 x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걸 다 2x라고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B1, E1 요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는 2x에서 얘를 뺀 거니까 3x-1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이거 3분의 1 루트 3, 이거 3분의 루트 3 합쳐서 여기 전체 길이가 루트 3인 걸 찾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남아있는 길이는 전체 가로 2에서 얘를 빼고 남은 거니까, 따라서 저 3x 빼기 1을 2 빼기 루트 3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이러면 이제 2단계의 세로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닮은 비는 1단계에서는 세로가 1이었는데 2단계에서 x가 됐으니까 닮은 비가 x. 그러면 이제 넓이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제 넓이는 그 닮은 비의 제곱, 즉 x 제곱이 공비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x를 제곱시켜서 공비를 찾고, 그 다음 이제 등비급수답게 1-r분의 a 요거 이제 계산하셔갖고 이제 답을 내시면 3번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각 PAB가 일단 세타랍니다. A와 B는 좌표가 고정되어 있고 점 P는 움직일 수 있는데, 다만 X좌표가 음수인 걸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 P는 이 반원만큼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점 P가 여기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타는 90도가 되고, 뭐 점 P가 이제 이런 데로 온다라면 이제 90도보다 이제 작아지기 시작할 거고, 그런 식으로 또 뭐 점 P가 여기 와 있다라고 치면 이제 각은 또 굉장히 작아질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각 세타는 2분의 파이 90도를 일단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사인 세타는 양수의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 끝에 가서 내가 적분해야 되는 세타의 범위 자체가 30도부터 60도까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코사인은 양수일 수밖에 없죠 지금. 자, 그래서 이 점 Q는 0, 양수기 때문에 적당히 이 어딘가에 찍어 두겠습니다. 0, 2 코사인 세타. 이제 Q에서 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이 BP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90도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여기를 R이라고 하자. 이제 P와 R 사이의 거리, 이거를 F 세타라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목적은 저거를 찾는 겁니다. 일단 이 장면은 지금 원안의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 즉 삼각형의 외접원 개념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 분의 걔가 마주보고 있는 길이 PB, 그거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 R에 대해서 2R과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4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PB 전체 길이는 이제 4 사인 세타로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찾아야 되는 이 길이를 이제 여기에서 뭐 얘를 빼는 식으로 찾아도 좋지 않겠냐. 근데 이제 얘를 찾을 때 또 얘가 이런 식으로 90도니까 또 직각삼각형 같은 걸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호 AB, 이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90도였기 때문에 이 각은 원주각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여기를 45도로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은 모든 각을 더했을 때 180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만큼 전체의 각이 또 이제 파이에서 얘네 3명을 뺀 거니까 4분의 3파이 빼기 세타로 보실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여기는 또 45도니까 지금 이 삼각형은 45도니까 추가적으로 4분의 파이를 더 빼고 나면은 요만큼의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나온다. 그럼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Q에서 B까지의 거리는 이 점의 Y좌표 2 코사인에다가 이거 이만큼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 2,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이 BR은 사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BR은 2,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녀석의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찾고 싶었던 저 F 세타는 여기서 이만큼을 빼면 되는 거니까 4 사인 빼기 분배시키면 2 사인 그 다음 2 사인 코사인, 그래서 2 사인 마이너스 요 뒤에 녀석은 사인 배각이죠. 사인 2세타. 자, 이제 마지막 정적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녀석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이제 속미분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 2분의 1, 이제 윗끝 3분의 파이, 아래끝 6분의 파이 대입해서 빼시면은 답은 1번으로 나와지겠습니다. 자, 방금 상황에서 이 부분의 각을 찾는 다른 접근입니다. 자,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호 PB에 대한 원주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호 PB에 대한 중심각이 이제 2세타가 될 거고, 근데 얘가 지금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 반을 갈라주시게 되면은 합동인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나오면서 이제 이 각 하나가 이제 세타로 빠질 것이다. 그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여기는 세타다. 뭐 이런 식으로. 29번. 지금 gx는 2차 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곱해놨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금 이제 연속함수인 상태인데, 그럼 그 연속함수는 그 범위, 정의역의 범위에서 끝값과 극값 중에서 최대를 가지게 되는데, 얘는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거기 때문에 끝값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는 극값에서 발생을 했을 거라는 거. 그래서 G-A는 0이어야 됨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X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저 주어져 있는 함수 고배미분으로 들어가시면은 F-X 곱하기 2fx승 더하기 fx 플러스 2 곱하기 자 지수미분 자기 자신 그대로 가고 이제 속미분 들어갑니다. F-X. 그러면 F-X 2fx승 이거 동류항으로 처리하시면 fx 플러스 3 곱하기 f-x 곱하기 2의 fx승 요런 식으로 이제 g-x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g-a가 0이라 그랬으니까 fa 플러스 3 곱하기 f-a 곱하기 2의 fa승 이게 지금 0이 나왔다는 소리인데 뭐 지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FA가 마3이든지 아니면 또는 F-A는 0이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가에서 또 추가적인 조건이 얘가 최대를 가지는 그 x 이꼴 a는 FA가 6을 만족하는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가 마3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결론은 F-A는 0. 그래서 가 조건을 끝까지 사용해서 알게 된 사실이 G-A는 0이고 F-A는 0인데 그 A는 F에 넣었을 때는 6이다. 자,
지금 fx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2차 함수에서 미분해서 0이 떴다라는 거는 거기 꼭지점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f-a라고 하는 게 이제 얘가 아볼일 수도 있고 위볼일 수도 있는데 이 2차 함수 fx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게 결국 요 꼭지점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x 이꼴 a라는 소리고, 그 다음 fa가 6이니까 이제 그때의 y좌표가 지금 6이라는 소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지 이건지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gx가 x 이꼴 a에서 최대를 가지는데, 근데 그게 극대로서 지금 최대를 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극대라는 거는 미분했을 때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갔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x는 a를 기준으로 이 g-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넘어갔었어야 된다. 그러면은 a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는 g-가 양수였어야 되고 a보다 조금 큰 곳에서는 g-가 음수였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근데 여기 g-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fa가 딱 6입니다. 그러면 6보다 조금 작고 크고 뭐 그래 봤자 어차피 이건 항상 양수란 말이야. 얘가 음수로 돌아가려면은 fx가 마3 정도까진 가야지 그게 얘가 이제 0을 찍으면서 부호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지금 a에서는 이미 fa가 6이기 때문에 이게 아볼이든 위볼이든 어쨌거나 숫자가 6에 가까운 숫자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는 지수이니까 또 무조건 양수일 거고, 그러면 결국 얘가 지금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갔어야 된다는 거. 그럼 결국 f'도 극대를, 아니 fx도 극대를 가지는 형태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일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조건으로 가겠습니다. gx는 역시 여기서 최소를 갖는다. 마찬가지인 게 지금 연소함수기 때문에 이제 극대 극소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가질 건데, 그러면 gx가 최소를 가지는 곳도 이제 어쨌거나 미분해서 0인 지점들이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까 우리가 미분해서 0인 지점들을 찾았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이제 최대로 지금 빠졌는 상태고, 왜냐면 미분해서 0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2차 함수 입장에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건 가에서 극대로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0이 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극소들이지 않겠냐. 이 b하고 b 플러스 6은 여기서 온 애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fb 플러스 3은 0을 찍어줘야 되고, fb 플러스 6 더하기 3도 0을 찍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이제 2차 함수에서 놓고 생각하면은 결국 f에 b를 넣거나 b 플러스 6을 넣거나 똑같이 마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y좌표가 마3일 때 생기는 그 두 개의 점, 그 점의 x좌표들이 지금 각각 x는 b랑 x는 b 플러스 6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b하고 b 플러스 6이 6칸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럼 요 센터하고는 또 이제 3만큼 차이가 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a는 뭐 b 플러스 3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문제가 마지막에 요구하는 거에 a, b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결국은 이 방정식이 0이 될 때, 즉 x축이랑 이렇게 만나질 때 그때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그 알파 베타를 빼라 그랬으니까 이제 결국은 x축과 만나지는 요 간격을 이제 찾으면 된다는 거. 마지막 목적은.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2차 함수가 지금 대칭축이 막연하게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대칭축이 y축이 되게 끌고 왔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y꼴 마3이랑 만나졌던 그 두 개의 점들도 평행이동이 돼야 되겠지. 똑같이. 근데 이 간격이 3인 건 변함이 없을 거니까 여기는 x가 이제 마3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는 x가 그냥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긴 또 이제 0,6이 된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는데 이제 fx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얘는 뭐 이제 다른 이름을 쓰겠습니다. 뭐 hx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얘는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이제 뭐 k라고 잡고 그다음 0,6이 꼭지점이니까 이제 x제곱 플러스 6. 근데 이 2차 함수는 3, 마3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9k 플러스 6은 마3. 따라서 이제 k는 마이너스 1인 게 나오죠. 그래서 요 평행 이동된 최종적인 2차 함수의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여기서 x축이랑 만났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나 평행 이동 시켰을 때의 거리나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y는 0을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x는 풀마 루트 6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6이 나오고 그거 제곱하시면 이제 답은 24가 나오겠죠. 30번 가조건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0으로 수렴하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분자의 극한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도 뭐 연속함수고 fx도 다 연속함수긴 합니다. 지금 뭐 연속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것끼리 합성시켜 놨으니까 이제 얘도 어쨌거나 연속함수라서 즉 사인 파이 곱하기 f0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사인은 언제 0을 찍냐?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식으로 n파이, n파이에서 얘는 0을 찍는단 말이야. 따라서 이 f0은 n이면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 n은 정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또 이런 식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그 미분계수로 또 많이 받아치죠. 그래서 이 지금 너무 분자가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저 분자를 뭐 문제에서 또 gx는 나중에 쓰고 있으니까 잠시 hx라고 좀 두겠습니다. 그래서 hx를 저기 분자에 있는 저 함수라고 이렇게 두면은 당연히 지금 h0은 0이 나오겠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0분의 0 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이 식은 x분의 ahx 빼기 h0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분계수 구하는 식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가식은 h-0이 0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h를 미분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사인을 미분한 거니까 코사인이 되겠지. 코사인 파이 곱하기 fx. 그 다음에 속미분 때문에 파이 f-x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h-인데 여기다가 0 넣은 거. 즉 코사인 파이 곱하기 f0 곱하기 파이 f-0은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방금 f0은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코사인 n파이가 되는 건데 코사인은 n파이가 들어갔을 때는 항상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요 뒤에 있는 f-0이 0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가에서 또 알게 된 결론은 f-0은 0이다. 그래서 가 조건에서 이제 최종 결론 이 3차 함수 fx는 0을 넣었을 땐 정수고 0에서 미분하면 0이다. 자, gx라는 녀석은 0부터 1까지에서는 3차 함수와 동일한 그래프를 씁니다. 0부터 1까지에서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gx는 1마다 반복이 일어나는 주기함수입니다. 근데 그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부분에서 이 두 개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석줄에 걸쳐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f0은 f1과 같아야 된다. 자, 지금 이 3차 함수 fx는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나에 보시면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제 반드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건데 근데 여기서 f-0이 0이라 그랬으니까 극대 쪽이 x 이꼴 0이든지 아니면 극소 쪽이 x 이꼴 0이든지 일단 둘 중에 하나
F0과 F1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그림은 F0이랑 F1이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가능한 거죠. 지금 이 그림만. 그냥 이 그림에서만 이제 F0과 F1이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저 다시 만나진 저 점의 x좌표가 이제 x는 1이란 소리고, 그리고 이 높이는 F0이 그냥 어떤 정수 n이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이 그냥 y = n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fx식을 만들어내시면 최고차 한계수 9, 그 다음 0에서 이제 중근 가지니까 x제곱, 1에서 나머지 하나의 근을 가지는데 실제로 여기는 y좌표가 n이었으니까 이제 플러스 n. 요렇게 해서 이제 fx식은 9x 3승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n입니다. 어차피 또 나중에 이게 적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찌감치 전개를 시켜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 조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5다. 자, 0에서 극대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극대는 바로 0 집어넣으시면 n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따져보시게 되면 극소를 가지는 지점은 x는 3분의 2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또 이제 극소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극소를 구하시면 이제 n 빼기 3분의 4. 그러면 극대와 극소의 곱은 5다. 그럼 얘네들이 곱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에는 지금 5란 소리인데, 이거 이제 분모 곱하고 이항 시켜보시면 3m제곱 마이너스 4m 빼기 15는 0.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시도를 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5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n은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n은 3이라고 나오는데, 제일 처음부터 아까 n은 정수였습니다. 그래서 n은 3만 되겠네. 그래서 n이 3이라서 이제 최종적인 fx식은 이거라고 이제 잡혀졌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마지막,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x 곱하기 gx. 자, gx는 이렇게 0부터 1까지는 fx와 똑같은 그림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주기함수가 돼버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런 gx한테다가 x를 곱해갖고 지금 0부터 5까지 적분을 하라고 시켰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가 똑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식은 다른 식이죠. 이게 왜냐하면 평행이동이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0부터 1까지 x, gx 하나 계산하셔야 되고, 또 1부터 2까지 x, gx 하나 계산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범위를 다 뜯어서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적어도 0부터 1까지에서는 이 gx식이 fx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적분은 이제 요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더하기, 이제 1부터 2까지에서는 gx식이 이거랑 똑같은 식이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된 거기 때문에 gx식을 fx-1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부터 2까지 내가 적분해야 되는 식은 x 곱하기 fx 빼기 1. 같은 식으로 이제 2부터 3까지에서 나오는 이 식은 얘를 x축으로 2만큼 가져온 거니까 이제 fx 빼기로 볼 수 있어서, 그럼 또 2부터 3까지에서는 x 곱하기 fx-2 dx 요걸 계산하시면 되고, 계속 마찬가지 나머지 구간도.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뒤에 것들은 다 적분을 하시려면 이 치환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속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일단 요 두 번째 녀석 얘를 이제 한번 치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x-1을 t로 바꾸시게 되면 f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t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그 다음 dx는 dt랑 같아질 거고, 그 다음 범위는 이제 0에서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 빼기 2를 t로 바꾸시면 ft가 될 거고, x는 t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범위는 또 0부터 1까지로 바뀌고 dx는 똑같이 dt일 겁니다. 아까 x 빼기는 t의 그 양변을 미분해 보시면
그러면 아직 이제 3부터 4랑 4부터 5까지는 제가 안 적고 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5개는 범위가 다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범위가 다 똑같으니까 모아버릴 수가 있는데 얘는 xfx고 이거는 이제 문자를 다시 x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x 플러스 1 fx고 야는 x 플러스 fx 이제 나머지 것들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4 그런 식이겠지. 그러면 범위가 똑같으니까 이 식을 다 합쳐버리게 되면은 5x 플러스 10 곱하기 fx dx 요렇게 이제 잡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적분하시면 이제 답인데 fx식은 여기 있어요. 넣어서 그냥 다 전개시켜서 4차 함수 만들어서 한 방에 적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5를 좀 끄집어내고 여기서는 또 뭐 3을 끄집어내고 뭐 그렇게 전개시켜서 적분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이제 적분을 마무리 지으시면 4분의 111이 나와서 이제 답은 115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일단 이거를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 게 이게 fx 더하기 x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x를 한 번씩 더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변도 이렇게 7x 플러스 k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gx를 fx 더하기 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녀석은 gx 더하기 절대값 gx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자기 더하기 자기 절대값 이런 함수. 그래서 또 나중에는 이제 요 hx라는 거를 또 gx 더하기 절대값 gx 요런 식으로 이제 잡을 건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gx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2gx가 될 거고 이제 gx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이제 0이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gx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gx는 지금 fx 더하기 x니까 2분의 1x 3승 빼기 2분의 9x 제곱 더하기 11x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3차 함수는 일단 인수분해가 보입니다. 2분의 1x로 묶어내시면 이제 x제곱 빼기 9x 더하기 22. 근데 이 뒷부분을 판별식을 계산해 보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여기가 음수라서 허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자체는 x축과의 교점이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한 번밖에 없는 게 계속 증가하는 그 그래프면서 한 번 만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극대극소 가지는 녀석인데 이렇게 이제 교점이 하나인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인지는 그 도함수까지 좀 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차 함수 gx를 또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의 3x 제곱 빼기 9x 더하기 이제 11이 나오는데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의 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시면 이건 또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은 맞다라는 거지. 이 그림은 맞는데 그냥 다만 이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또 갈리겠죠. 그래, 이건 건지 아니면 이건 건지. 이제 요건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자, 이 3차 함수 자체는 0,0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x좌표가 0이라는 거지. 그 다음 3차 함수 특유의 그 대칭점이 있다 그랬죠. 요거 3차 함수 특유의 이 대칭점 이거는 미분했는 2차의 그 대칭축 쪽에서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래서 이 미분된 2차 함수의 그 대칭축 요 표준형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x는 3에서 그 대칭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대칭점도 x는 3인 곳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gx가 이렇게 생겨 있는 녀석이구나. 자, 이게 gx이기 때문에 이제 이 gx가 음수인 곳은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래서 hx는 이제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는 그냥 0입니다. 0. 그리고 gx가 양수인 이 오른쪽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제 2gx. 근데 뭐 이거 2배 시켜봤자 뭐 그림에서 큰 차이는 없겠죠. 대신 식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hx라고 하는 이제 이 그래프
hx라는 녀석의 이 그래프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3차 함수식은 이제 gx의 2배라서 이제 x 3승 빼기 9x제곱 더하기 22x로 바뀌었습니다. 자, 마무리는 이제 좌변, 이 좌변이 이제 hx라고 이제 내가 두고 그래프를 그려낸 거고, 이제 우변 y는 7x 플러스 k. 그래서 기울기가 7이면서 이제 y절편을 모르는 이제 그런 직선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이 이제 이 그림하고 실근이 4개가 나오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7인 점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보통 이제 이런 문제에서의 그 경계 기준이 접할 때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접하는 건지를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얘를 미분했는 식이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2일 건데, 자,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7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접선의 기울기가 7이 되는 순간, 그거를 방정식으로 풀어보시면 딱 2번 나올 거예요. x는 1하고 x는 5하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이 빨간색 3차 함수 부분하고 접하는 순간이 x는 1일 때랑 이제 x는 5일 때가 있는데, 자, 그때의 k 값을 찾아보시는 거죠. 자, x가 1이면은 그 접점의 좌표가 1, 이제 대입을 하시면 14라고 나올 거예요. 1,14. 그러면 이 7x 플러스 k가 이제 1,14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k가 7로 잡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얘랑 이렇게 접할 때 이때가 이제 여기가 1,14인 거고, 이때의 k는 7이라고. 7. 이때의 k는 7. 즉 y절편 말하는 거지. y절편이 7. 자, 그 다음 x가 5일 때에는, 자, 이게 좀 좌표가 클 수 있습니다. 5를 이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5,10일 겁니다. 그러면 5,10을 지나야 되니까 그때는 k가 마이너스 25로 잡힐 거예요. 즉, 이 3차 함수가 기울기가 7인 직선이랑 이렇게 또 한 번 접하게 되는 이 순간, 이 순간은 이제 여기가 5,10이면서 그때의 y절편, 그거는 지금 마이너스 25. 자, 그러면 딱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기울기가 7인 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자, 지금 상황처럼 되면 교점이 2개밖에 없죠. 계속 2개밖에 없다가 여기 요 원점 지나갈 때 하나, 둘, 셋, 3개의 교점이 나올 거고, 요거보다 이제 살짝 올라가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근이 4개가 잡히게 하려면은 K는 일단 0보다는 커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K가 7일 때 이제 이쪽에 접하면서 또 하나, 둘, 3개가 나오는데, 그럼 K가 7보다는 또 작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이제 실근이 4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K는 1부터 6까지 그렇게 6개 다 더하시면 이제 21이 나와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미분했을 때 0인 순간을 2개를 알려줬으니까 아마 이 3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딱 요런 모양이겠죠. 0과 2에서 각각 극대극소를 가지는.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gx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gx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즉 이 부분은 그 fx를 f0만큼 이제 다 빼라. 그러면 실제로 지금 f0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f0만큼 빼서 밑으로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0이 될 때까지 내리란 소리겠죠. 결국은 이 자리가 0,0이 될 때까지 평행이동을 시켜서 내리란 소리이기 때문에, 물론 뭐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음수였으면은.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라. 자, 그 다음 이 0보다 큰 부분, 이쪽의 식은 뭐냐? 자, 이거는 fx를 x 플러스 p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fp만큼 그렇게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p, fp라는 점이 있었으면 이렇게 평행이동되면 얘가 딱 원점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p는 어떤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어떤 한 지점, 이렇게 어떤 한 지점을 딱 P, FP라는 걸 집었을 때 얘가 원점으로 올 만큼 그렇게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라. 그래서 지금 여기를 내가 P로 잡았다라면은 저게 원점으로 와서 이렇게 붙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주라는 거죠. GX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P가 1이다. 그러면 1,F1이 원점이 되게끔 끌고 오란 소리인데, 그러면 딱 요 극대와 극소의 정중간 이 3차 함수의 그 대칭점이 이렇게 원점에 오게끔 평행이동 시키란 소리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이었던 녀석이 0으로 왔으니까 그럼 여 2였던 극소가 이제 1로 넘어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GX 입장에서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지려면 지금 0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0이니까 우미분 계수도 0인 놈이 와야 되겠죠. 근데 이 오른쪽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나올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죠. 이거 2에서. 그래서 요게 원점에 오게끔 그렇게 이제 평행이동 시켰을 때만 이게 미분 가능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P의 개수는 한 개가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P가 2 이상일 때 이 G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0 이상이겠느냐.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으로 이제 끝낼 건데, 일단 P가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딱 P가 2인 순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P가 2일 때는 요 2,F이라는 요 극소, 여기가 이제 여기 와닿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3차 함수의 그 대칭성을 생각해 보시면은 요렇게 두 개가 서로 이제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맞붙여 놨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원점 대칭인 함수가 돼버리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이제 1까지 이제 정적분을 시킨다. 그러면 딱 이제 이 결과는 0이 뜰 겁니다. 그래서 P가 2일 때는 이 정적분 값이 이제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P가 2보다 더 크다.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데 있는 녀석이 원점이 될 때까지 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을 여기로 끌고 왔던 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이 원점에 오게 끌고 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0부터 1까지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칸 간격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아까 얘가 원점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실제로 얘는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0부터 1까지를 정적분하게 되면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딱 P가 2인 경우에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한 칸 잡아서 정적분 했는 것보다는 면적이 더 크게 나올 거라는 거죠. 2차 함수는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제 그림이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한 칸 한 칸 간격을 잡아서 이 부분의 면적이랑 이제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뒤로 갈수록 이 면적이 더 커질 거니까, 그래서 음수인 부분과 양수인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때가 P가 2일 때인데, 이제 P가 2보다 커지게 되면 양수인 부분 쪽 넓이가 더 커지게 되면서 정적분 결과는 이제 양수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22번입니다. 자, 이 부분의 식부터 좀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절대값 F, 절대값 F 이런 게 보이니까 잠시 절대값 fx를 kx라고 좀 두면은, 지금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제 kx 플러스 h 빼기 kx 마이너스 h, 이제 식이 이런 상태인 건데, 요거 이제 생긴 게 좀 익숙하셔야 되죠. 이제 여기다가 kx를 한번 빼주고 한 번 더해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분리시키실 수가 있을 건데, 자, 그렇게 분리를 시켰을 때 kx 플러스 h 빼기 kx, 그 다음 kx 마이너스 h 빼기 kx,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이 각각이 수렴을 하면은 이제 이 계산 결과를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kx라는 함수가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꺾여져서 뾰족점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미분 불가능이라는 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미분 불가능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0 플러스 우미분계수 쪽만 물어줬을 때는 그거는 답이 존재하겠죠. 이게 분명히 왼쪽 접선의 기울기도 있고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도 있는데 그게 달라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딱 꼬집어서 좌우 중에 하나만 물었을 때는 이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우미분계수라는 이제 의미를 가져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조금 이제 모양을 맞추셔야 되는 게 얘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이제 부호를 다시 조절을 해주고 요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치환을 하는 거죠. 뭐 마이너스 h를 t 같은 걸로 치환했다. 그러면 t는 이제 0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바뀔 거고 이 식은 t분의 kx 플러스 t 빼기 kx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좌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파란색 밑줄 그었는 부분은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절대값 fx라는 함수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이제 합쳐놓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의 식은 만약에 절대값 fx가 미분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 가능한 곳이 있죠. 미분 가능한 점에서는 어차피 거기서는 좌우 미분계수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같은 게 두 번 더해지는 거라서 그냥 미분계수의 2배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뾰족점이다. 미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우미분과 좌미분의 합으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3차 함수 fx라는 녀석을 절대값을 이제 씌워서 뾰족점이 생겼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 점이 이제 절대값이면 이제 뾰족한 지점이 되게 되죠. 이렇게 좌미분, 우미분. 현재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꺾어서 올리게 되면은 이제 좌미분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근데 얘하고가 지금 이제 기울기의 부호만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를 더했을 때는 0이 뜰 거라는 거. 즉, 이 파란색 부분의 식은 절대값 fx가 이제 뾰족점이 되는 곳에서는 0으로 잡힐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조건. 함수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 fx 빼기 3은 3차함수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항상 연속일 거고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값이 좀 다르게 갈라지면서 불연속의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근데 그게 불연속이 의심되는 지점이 보시다시피 뾰족점. 얘는 뾰족점일 때 이제 항상 이 식이 0으로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불연속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불연속인, 즉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그렇게 이제 뾰족한 점을 가졌다라면은 그럼 얘가 0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이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fa 빼기 3이 0을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얘가 0을 찍게 되는 순간 0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 gx도 똑같이 0을 찍을 거고 지금. 자, 근데 이게 얘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게 fx를 그 평행이동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fx로 좀 환산을 하겠습니다. 자, fa 빼기 3은 0이다 라는 저 식은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a-3인 것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 말하는 이제 실수 전체에서 이제 연속인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려면 절대값 fx가 뾰족해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3이 작은 숫자가 fx는 0의 근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나 조건은 이제 gx는 0이라는 방정식. 얘가 0이 되려면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0이든지 아니면 또는 얘가 0이든지. 자, 첫 번째 fx 빼기 3이 0이 된다. 즉 얘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a가 있다라면은 fa 빼기 3은 0을 성립시켰다라면 그 a는 gx도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위에서 했던 것처럼 번역할게요. fx는 0의 근 중에서 a-3이라는 게 있다라면 그러면 그건 GA는 0의 자격이 생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뒤에 게 0이 되는 거. 이 뒤에 게 0이 되는 거는 미분 가능한 경우라면 이제 미분계수가 0이면 되는 건데, 뭐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은 절대값 씌우기 전에도 미분계수가 0이었겠죠. 그래서 F'가 0을 찍는 순간이 있었다라면 그 순간에서는 GX가 0을 찍게 된다. 그 다음 뾰족점에서 얘가 0을 찍게 되죠. 근데 그 뾰족점은 가에서 이미 언급이 돼 있고 실제로 절대값 fx가 a에서 뾰족점이면 GA는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이미 가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 GX는 0, 이 녀석의 실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기준 정도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GX는 0의 실근이 될 수 있는 기준 첫 번째, 그 A가 절대값 fx의 뾰족점이어야 됩니다. 절대값 fx의 뾰족점이 이제 x는 a여야 되고, 그리고 그 a보다 3 빠진 숫자, 그게 fx는 0의 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아까 가에서 연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적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같이 다 만족이 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GA가 0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A라는 숫자보다 3만큼 작은 게 fx는 0의 근이 될 수 있다라면, fx는 0의 근보다 3이 더 큰 녀석은 gx는 0의 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조건, 만약에 그 A에서 F의 미분계수가 0을 찍었다라면 그 A는 GX는 0의 실근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래프를 그 X축과의 교점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이렇게 세 실근을 가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조건에 의해서 절대값 fx의 뾰족점 A, 이 세 군데겠죠. 절대값 꺾었을 때 뾰족해지는 점이 이렇게 세 군데인데, 자, 그 세 개의 지점에 대해서 3을 뺀 거, 각각의 숫자에서 3을 뺀 게 다시 fx는 0의 근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얘한테서 3 뺀 거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한테서 3 뺀 건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한테서 3 뺀 거는 지금 절대 근이 될 수가 없죠. 이러면 얘는 가조건, 연속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 이번엔 두 실근 나오는 그림들, 이거 아니면 이거가 있겠죠. 자, 역시 1번 조건, 뾰족점이 일단은 gx는 0의 실근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데 1차적으로는, 근데 그 숫자보다 3만큼 작은 게 반드시 fx는 0의 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자기보다 3만큼 작은 게 fx의 근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자격을 박탈당하죠. 근데 얘는 지금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3만큼 빠진 게 여기가 되어주면은, 여기가 a 빼기 3이면 이제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그러면 이 a라는 포인트는 이제 gx는 0의 근이 될 자격이 갖춰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fx는 0의 근이 있었다라면 그 근보다 3이 더 큰 건 gx는 0의 근이 되게 된다. 자, 이게 지금 fx는 0의 한 근이죠. 그거보다 3 큰 거, 그거보다 3 큰 게 얘죠. 그게 gx는 0의 실근이 된다. 그러면 중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1번 조건이나. 자, 그 다음 여기가 또 fx는 0의 한 근입니다. 그럼 요거보다 3 더 큰 a 플러스 3이 이제 또 다른 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현재 gx는 0의 근이 두 개가 찾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조건,
fx 자체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들은 gx는 0의 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내실근이 잡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일하게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핑해 두고, 자,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지금 다 했고, 이제 남은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있죠.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뭐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계속 그 증가하는 부류의 그림들일 수도 있죠. 이게,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볼 건데, 이 세 가지 다 1번 조건에서 다 탈락됩니다. 뾰족점이 있었을 때 그거보다 3만큼 작은 숫자가 다시 fx는 0의 근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전부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답이 될 수 있는 그림은 얘 하나밖에 없었던 거고, 자, 이제 그 4개의 실근을 다 더했을 때 7이다. 얘가 a 빼기 3이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따져보시면 a-2, 여기 이제 a-1이죠. a-1, 그 다음 a, 그 다음 a 플러스 3. 이렇게 4개의 근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7이다. 그러면 4a 빼기 1은 7이니까 따라서 a는 2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2였던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 3차 함수 fx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에서 중근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2에서 추가적인 근 하나 더. 자, 그래서 f의 값을 구하시면 이제 108이라고 그렇게 나와지겠죠.